나봐요. 네네. 저기 어떻게 건방지게 왕의 가족을 그리는 그림에 자기가 그렇죠. 저런 포즈로 저기서 지금 가장 폼나잖아요. 네. 어른은 지 혼자 뒤에 있는 그 남자들은 다 흐릿흐릿하게 해놨다고 자기만 아주 폼나게 그려놓고 말이에요. 사실 대단한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한 40여 년 가까이 왕실의 궁정화가로 재직하면서 왕족들을 계속 그렸습니다. 관찰할 수 있었고요. 또 벨라스케스가 죽은 후에 펠리페 4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희망을 잃었다는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정도로? 애도를 할 정도로. 완전 왕의 남자였네. 네.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벨라스케스의 신기하네요. 심리적 구조가 딱 보이는데요. 이 친구가 상당히 그 자의식이 강한,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기 모습을 저렇게 폼나게 그릴 수가 없는 맞아요. 거야. 아주 저 멋있게 왕하고 하면 그렸어요. 비교해보자고, 왕하고. 예? 왕하고는 거울 속에 비춰서 네. 흐릿하게 나오고, 지만 저 자세 보라고. 저게 우리 켄 박사님 자세하고 또 비슷하지 않아요? 그 뭔가 이렇게 꽉 그 차 있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화가라는 게 이제 궁정에서 그렇게 큰 지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뭐 이런 것, 뭐 표시한 거 이런 거 다, 그 기사 같은 그런 표시들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문양. 이게 이 문양을 아무나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을 막 지나가는 투로 했는데 이때 당시에 궁정화가라는 거는 어느 벼슬보다 강력해요. 강력해요. 그럼 왜냐하면 이 공주를 때때로 그렸어요. 이거 말고도 이 둘 말고도 저 여러 개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주가 합스부르크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왕자하고 한 살 차이에 많은 루돌프인가 뭐 하여튼 그 왕하고 약혼해. 공식적으로 레오폴드 아니에요? 레오폴드? 레오폴드. 아니, 그러니까 켄 박사님은 가다가 꼭 이상한 데서 이렇게 틀려요. 나이 들어봐. 그래서 이 궁중화가가 1년에 공식적으로 한 번이나 두 번은 초상화를 그때는 사진이 없을 때니까 그려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진상을 해야 돼. 보내야 돼요. 그러니 이 사람의 역할이 국군을 진 사람인데 그렇게 저 허술하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근데 그 전까지는 궁정에서 저 사람이 청소년하고 그림 한 번 그린 다음엔 청소년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를 받긴 해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 전까지 지위는 형편없는 지위라고. 물론 당시 스페인이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절대적인 왕정을 구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궁정화가 된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화가라는 존재는 여전히 장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벨라스케스는 끝없이 신분 상승을 욕망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그 귀족 계급이 아니거든요. 네. 예, 하층 계급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타고난 솜씨를 발해서 펠리페 4세의 지극한 총애를 받습니다. 마치 이것은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단원 김홍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단원 김홍도를 자비령대헌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정조가 늘 옆에 두고 정조의 부름에 따라서 필요한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렸던 유일한 화가가 사실은 단원이었습니다. 역시 벨라스케스도 그런 그림을 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항상 벨라스케스는 당시 스페인이 서서히 몰락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신이 늘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또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자세에서 벌써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벌써 자기 권위에 대한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 누굴 만났을 때 여러분 저 명함 주고받은 다음에 사람들 태도 보면요. 높은 사람들은 뒤로 다 넘어가요. 처음에 서로 모를 때는 안녕하십시오 이렇게 주잖아요. 명함 바꾼 다음에는 높은 사람은 뒤로 딱 넘어가요. 지위가 낮은 사람 바로 이렇게 수그러듭니다. 지금 이 자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엄청난 자의식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죠. 저런 자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굉장히 고단한 표정 같기도 합니다.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약간 좀. 눈 사이가 멀어서 그래요. 원래 그 맹수들이 눈이 몰려 있다고. 그리고 그 초식동물처럼 눈이 멀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으면 눈이 멀어.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벨라스케스의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몰려 있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관상까지 지금 보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내용들이 참 재밌는데 사실 이제 이 그림의 주인공은 가운데 있는 저 마르가리타 공주가 아닐까 싶어요. 저 공주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필리페 4세라는 사람이요. 부인이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들도 죽어요. 그래갖고 지금 옆에 있는 그 부인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이게 아들의 색시. 색시로 자기 아들의 색시로 이렇게 점 찍어 놓는데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아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럼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30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나온 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녀 같은 딸인 거야. 근데 이 공주의 그 최후가 조금 비참했다면서요. 예. 결혼해서 22살에 일찍 죽었습니다. 아이 네. 낳다가 출산하다 죽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스페인 왕 쪽이 다 불우하게 일찍 요절했어요. 그래요? 왕자도 죽고 또 이 공주도 그렇게 사랑했던 마르가리타도 결혼해서 인해 죽고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 쉽게 다 일찍 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벨라스케스도 4년 후에 죽고, 옆에 있는 시녀들도 또 상처해가지고 죽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별로 이 기분 그림은 좀 좋은 그림은 아닌데. 정수가 담겼나요? 그렇게 다들 읽지. 자, 아니 뭐 이렇게 초상으로 남아 있지만 또 음악으로서 이 왕녀를 또 상기시키는 곡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모리스 라벨의 주고 왕녀를 위한 파봤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피아니스트 박정훈 씨가 피아노 선율로 들려주시다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